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사무직 노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많이 보셨죠? 사무직 노조가 결성이 되었고 이제 그분들이 별도로 교섭 단위 분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게 재심까지 가 있다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정말로 많은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결성하고 결성에 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교섭 단위를 분리할 거냐, 분리하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분리 신청에 대해서 사무직 노조가 별도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무직 노조분들께서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한 거죠. 그런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재심 신청을 하셨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닌데? 이거 지방노동위원회 의견이 맞아 라고 판정을 하신 상황이에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LG전자 관련된 사례예요. 이제 원래 LG전자에서 과거에 사무직이 아니라 기능직 노조분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무직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을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직 노조가 2021년 올해죠. 올해 2월에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섭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했는데요. 그걸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라고 해요.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측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LG전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G의 기존의 노조 있죠. 노동조합이 있을 거고요. 보통은 이제 기능직 분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금속노조의 지회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별도로 참여를 하신 거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같이 이 사건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섭 단위를 분리하게 되려면 즉 이제 기존의 노조하고 별도로 새로 설립된 노조, 즉 사무직 노조겠죠. 사무직 노조에서 우리도 교섭을 별도로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고용 형태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교섭 관행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예전에도 분리해가지고 교섭을 진행했다든지 이런 관행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렇다면 교섭 단위를 우리가 분리해줄게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요건인데 이 세 가지를 과연 갖췄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됐겠죠. 먼저 사무직 노조에서는 이런 근로조건이 너무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임금 체계가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연봉제인데 반해서 기능직은 호봉제다. 그리고 다양한 근로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요. 두 번째가 고용 형태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사무직하고 기능직은 채용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뭔가 동일한 그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니어 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노조가 기능직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사실은 기능직과 사무직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업무라든지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을 어떤 그 형태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사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논의나 협의체가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니어 보드를 통해 가지고 사무직만의 근로 조건에 약간의 이제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반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니어 보드라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교섭 단위 분리 요건 세 가지를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에 반해서 그 기능직 노조는 어땠을까요? 아니야, 세 가지 요건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겠죠. 첫 번째가 근로조건인데요. 이분들은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똑같이 받았고 또 고용 형태도 다 같은 정규직 아니냐, 그리고 정년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 뭐가 다른 거냐 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물론 업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임금 체계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되는 결정적 차이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주니어 보드가 있는 건 인정한다. 사실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나 이 교섭 단위 분리를 할 만큼 이게 정말로 고용 관행으로, 그러니까 즉 교섭의 관행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건 조금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조금
같은 사실관계이지만 주장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즉, 이 사실을 바라보는 법리 해석의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에 반해서 이제 금속노조 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회는 아닌데 이게 고용 형태라든지 어떤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요건에 부합해라고 하면서 사무직 노조에 관한 그 교섭단위 분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아까 그 세 가지 요건 봤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분리의 필요성이거든요. 근데 필요성 같은 경우는 어떤 요건을 딱딱 부합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이 사무직 노조만의 그런 교섭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먼저 사무직 노조는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사실 사무직이 이 회사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존의 노조로는 도저히 이제 기능직을 대표로 교섭을 했기 때문에 사무직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니어 보드 있죠. 그 사무직 노조만의 그 별도로 이제 협의하는 근로 조건을 그 협의체 역시 우리가 주도했던 것이 아니고, 즉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주도한 게 아니고 사측이 주도해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어떤 사무직 노조의 그런 요구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교섭노조 대표, 즉 아까 기능직 노조, 그러니까 기능직 분들이 위주로 된 기존의 노조인 거죠. 그 노조가 정말로 사무직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 그것은 조금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공정대표 의무가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노조는 소수 노조로서 어떤 단체 교섭권을 굉장히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셨고, 결국 이것은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신 사안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측은 그런 거 아니고 충분히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대표 노조 있죠. 교섭 대표 노조는 충분하게 이해관계를 모두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했고, 그분들이 다 이제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주니어 보드 역시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의견만을 관철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직 노조의 근로 조건도 충분하게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것을 딱 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과연 분리가 될까, 이제 정말 첨예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랬는데 모든 사실관계를 둘러봤을 때 이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될 만큼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즉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직을 교섭 단위를 분리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기존의 그런 체제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노조가 그 대표로 이제 교섭하는 그것의 관계를 그냥 두는 그것에 관한 이득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먼저 취업규칙을 봤어요. 취업규칙을 보니까 봐봐, 이거 기능직하고 사무직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잖아. 별로 다른 부분이 없어 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두 직군이 모두, 그러니까 기능직이든 사무직이든 8시간, 주 40시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휴일이나 휴게나 휴가나 상여,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던 거예요. 임금체계의 차이는 인정을 했어요. 사무직은 연봉제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호봉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교섭 단위를 분리할 만큼 중대한 차이가 아니고, 다만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책정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직하고 기능직 모두 정규직의 그런 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용이 되고 별도의 채용 절차는 아니었다라고 봤고요. 정년도 60세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어요. 보드 활동도 사용자하고 사무직 간에 그동안에 별도로 아주 이제 노조하고 별개로 교섭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별도의 교섭 관행은 없었다라고 보신 거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무직하고 이제 기능직이 당연히 혼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례에서 인정해주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도 다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각을 하셨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직노조가 다시 한번 판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재심 판정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결론이 진호위하고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방노동위원회든 중앙노동위원회든 판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러니까 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판정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또 찬찬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판정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게 소송으로 진행할지 아닐지를 좀 고민하게 되지만 판정서가 나오면 그 이유를 보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이제 이 단계가 멈춰지게 될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혹은 유사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공정대표 의무 등 뭐 이렇게 노조 관련된 교섭 단위 그 분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